예, 홍준표 대구시장의 입이 참 점점점 더 거세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인간 말종, 누구를 향한 이야기일까요? 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윤 대통령 사면 안 할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조기 대선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홍준표 시장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무인도에 딱 이 한 사람만 남아야 된다라면 한동훈, 이재명. 둘 다 아니라 아이고. 내가 혼자 가겠다. 이재명 대표는 정치하는 게 양아치처럼 한다. 그다음에 또 한동훈 대표도 그 벼락 출세했잖아요. 그런 배신자는 난 싫어요. 홍준표 시장이 계엄의 유발자 중에 한 명이 한동훈 대표다라고 해서 홍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저는 논평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뭐 그분이 제욕한 게 처음도 아니고 매번 저러잖아요. 그때 왜 직언하지 않았느냐, 그때 뭐 했는지를 저는 그분들이 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한동훈 인간 말종. 배신자 프레임에 끌려 들어가면 끝이다. 유승민보다 더 나쁜 게 한동훈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친한계 한 의원은 홍준표 시장 눈에서 광기가 보인다. 징글징글한 노욕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의진 변호사님, 이게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혹시나 있을 조기 대선 문제를 놓고 굉장히 이제 후보들 간의 설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홍준표 시장,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본인이 혹시 이 선거 전략에서 유리하다고 판단을 한 걸까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 홍준표 시장님은요, 뭐 정치 9단까지는 안 돼도 한 6, 7단 정도는 되지 않겠습니까? 저 이야기한 거는 다 그 계산이 있는 것 같아요. 저렇게 이야기를 세게 해야, 그래야 이렇게 언론의 주목도 받고 예. 뉴스 탑10에도 나오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그냥 웬만한 이야기 해가지고는 홍준표 시장님이 웬만한 말씀 해가지고는 주목을 못 끄니까 심지어 인간 말종이라고 하는 참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러게요. 그런 표현까지 쓴 것이 아닌가. 거기에다가 타겟이 명확하잖아요. 만약에 홍준표 시장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 그럼 뭐 별로 주목을 못 받았을 텐데, 항상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되면 조기 대선이 올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후보가 되면 만약에 상대가 이재명 대표라고 하면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지난번 대선에서 이런 생각 아마 홍준표 시장 하고 있었을 거예요. 내가 아니고, 윤석열 후보가 아니고 내가 후보였다라고 예. 해도 내가 당선됐었을 거고, 그때는 오히려 내가 0.73% 이상의 그 몇 배의 차이로 당선될 수 있었을 거 아닌가. 이런 미련이 있었기 때문에 저런 좀 과한 이야기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장 변호사님. 홍준표 대구시장은 또 이런 얘기도 했더군요. 탄핵에 찬성했고 요즘 입 바른 소리를 자주 하고 있는 김상욱 의원에 대해서 위기 때는 난파선에 쥐떼들만 설친다. 독두꺼비가 뱀 앞에서 잡아먹어달라고 낼름거리는 것처럼 행동한다. 어쨌든 뭐 국민의힘에서 108명 뭐 다 필요 없다. 뭐 친한 게 다 떠나고 한 90명 갖고 똘똘 뭉치면 우리가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 근데 사실 뭐 여러 여론조사 뭐 나중에 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1등 후보를 때리는 전략이 아닌 본인과 반대편에 있는 후보들을 때리는 전략. 이건 왜 그렇다고 보세요? 저는 국민의힘이 처한 상황이 대단히 정치적인 입지를 장룡들한테 좁히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되면서 잠룡들이 대선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배신자니 뭐니 쥐떼니 인간 말종이니 하면서 서로를 공격하기 바쁜 겁니다. 미래 전략 얘기할 수 없죠. 조기 대선을 인정할 수 없으니까요. 대선 공약 그리고 국민들을 위한 민생 챙기기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자승자박이 되는 거예요. 이 대선에서 정말 조기 대선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중도층 표심 잡을 수 있겠습니까? 뒤늦게 부랴부랴 이 어떤 정책 낸다고 했을 때 채비는 돼 있겠습니까? 이미 뱉어놓은 언행과 관련해서 국민들 외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전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나머지 다른 대선 후보들도 열심입니다. 2명의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지금은 단합 단결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확실하게 말씀하신 거 아니냐. 우리가 뭉쳐서 나라와 국민을 위기에서 구해야 된다. 이 메시지를 확실하신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혹시 압니까? 그거 지금 어쩌면 조기 대선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준비를 안 하기도 힘들고 해서 제가 속속 제 구상을 밝히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의미에서 우리 당도
혹시 열릴지도 모르는 조기 대선에 여러 가지 사전적인 준비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게 중론이고요. 예, 서정욱 변호사님. 참 국민의힘 후보들은 힘들 것 같기는 해요. 조기 대선을 미리 준비하는 속내를 드러내자니 윤 대통령에 대한 배신 같고, 안 하자니 혹시나 있을 그 리스크에 준비 안 되고 과거처럼 또 당할 수 있다는 그런 걱정 때문에요.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거의 이런 패턴이 계속해서 몇 주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34, 김문수 10, 한동훈 6, 오세훈 4, 홍준표 3 등등의 순입니다. 뭐 단순 합산을 할 수 없습니다만 빨간색을 다 합쳐도 이재명 대표에는 못 미치는 그런 지지율이에요. 국민의힘은.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럴까요? 지금 계속해서 국민의힘 후보들의 입에서 나오는 발언들은요. 탄핵과 관련된 발언보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재명 대표 가장 위험한 사람이다. 대통령이 돼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되면 이재명 대표 쫓겨날 거다. 탄핵 폭주족이 이재명이다. 또 이준석 의원까지 합세해서 민주당과 이재명, 파볼로프의 개처럼 탄핵만 외친다. 전부 다 이재명 대표만 향하고 있거든요. 왜 그렇다고 보세요? 아마 근데 그 야당의 후보는 뭐 이재명 대표가 저는 상수다. 선거법으로 이제 날아가지 않으면 경선에서는 이게 이길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이제 그 타겟으로 하는 거 맞고. 설사 2심에서 계속해서 유죄가 나온다 해도 이게 대법원 판결이 또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예. 근데 문제는요. 저 여론조사 다시 한번 보면 여론조사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예. 이재명 대표가 그 30% 초반에 박스권에 있는 이걸 부끄러워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30%대에 갇혀 있잖아요. 정당 지지율은 또 비슷해요. 평균적으로 보면. 예. 따라서는 오히려 다 합친 것보다 많다고 자의할 게 아니고 오히려 내가 왜 30% 초반에 갇혀 있는가 이걸 이렇게 부끄러워하고 반성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예. 그다음에 그 국민의힘의 4명이 지금 국민의힘의 룰이에요. 처음에 이거 8강으로 정하고 예. 그다음에 4강으로 압축합니다. 근데 저 여론조사는 상당히 저는 정확하다 봐요. 제가 보는 게 4강도 김문수, 한동훈, 오세훈, 홍준표 예. 이렇게 보고요. 8강으로 가면 유승민, 안철수, 원희룡, 이철우 지사 요 정도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예. 따라서 여론이 상당히 중요하고 조금 이게 최근에 한동훈 대표가 이게 그 행보를 하면서 한 1, 2% 약간 이게 오른 것도 사실이에요. 뭐 비판할 건 하더라도 인정할 건 인정하고요. 따라서 과연 이게 최종 양강이 김문수 지사는 저는 이게 상수로 보고 나머지 한동훈, 오세훈, 홍준표 중에 한 명이 경쟁자 된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김문수를 가만히 두고 예. 싸우는 거예요. 그렇군요. 자, 과연 어떻게 될까요?